테슬라, 일론 머스크 자서전 3천만 원대 전기차와 로봇택시 언급. 유명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집필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CEO 자서전의 출간을 앞둔 가운데 책의 내용 일부가 악시오스를 통해서 소개됐다. 자서전에는 3천만 원대 전기차와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개발에 관한 비화가 담겨 있다. 전용 로봇택시 개발에 관한 논의는 2021년 11월 최초 시작됐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자동차에는 운전대나 페달을 아예 없애기를 원했지만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을 포함한 여러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는 이 아이디어를 반대했다. 2022년 8월 일론 머스크는 로봇택시는 명확히 완전 자율주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내 잘못이다. 우리는 양서류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서전에서 로봇택시는 테슬라를 10조 달러 규모의 회사로 만들 제품이다. 사람들은 100년 뒤에도 이 순간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천만 원대 전기차의 개발 비화도 소개됐다. 2022년 9월 회의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2023년까지 연간 50%의 납품 성장과 연간 2천만 대의 전기차 제조를 달성하려면 훨씬 저렴한 전기차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고, 이후 개발이 급진전했다고 한다. 이후 회사는 동일한 차세대 조립 라인에서 3천만 원대 전기차와 로봇택시를 동시에 제조할 계획을 추진했다. 일론 머스크는 2023년 2월 회의에서 저가형 전기차와 로봇택시의 콘셉트 차량을 보고받았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 차량들은 모두 사이버트럭처럼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되었다고 묘사되었다. JP모건 애플 목표 주가 하향. 중국 규제 및 아이폰 15 관건.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이 중국발 규제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소폭 낮췄다. 중국 내 점유율 확대가 어려워진 데다 다음 주 출시될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재방송 CNBC에 따르면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은 애플의 목표 주가를 235달러에서 230달러로 낮췄다. 앞서 지난 8월 JP모건은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 등을 이유로 목표가를 올렸지만 이날 다시 낮춘 셈이다. 다만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유지했다. JP모건은 향후 애플 주가 흐름은 다음 주 공개되는 아이폰 15에 달렸다고 예상했다. JP모건의 사믹 샤터지 애널리스트는 올해 남은 기간 애플의 주가 흐름은 아이폰 15가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웃도는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애플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원동력은 매우 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규제는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 출시와 맞물려 있다면서 이번 규제는 애플의 지속적인 점유율 상승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애플의 주가는 연초 대비 36%가량 오른 상황이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애플 종가는 178.18달러다. 중국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기업 대상으로 아이폰 금지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식에 이틀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 이날 0.35% 올랐다. 월가에서 애플의 평균 목표 주가는 204.70달러다. 베어드, 루시드, 목표가 7달러. 판매량 뒷받침돼야. 고급형 전기차 전문 제조기업인 루시드 그룹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월가 전문가는 루시드 그룹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판매량 증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베어드의 분석가인 벤 칼로는 루시드 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7달러로 잡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루시드의 경우 업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포함해 마음에 드는 것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루시드 에어 세단은 한 번 충전으로 400마일 이상을 주행한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견해로는 시작 단계부터 높은 가격과 틈새 시장 부문에 따라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소비가 개선되고 판매량이 증가하면 건설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루시드 그룹은 2분기에 2173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이는 2022년 4분기에 생산된 분기별 최고 생산량인 3493대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어려웠고 고급형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판명된 셈이다.
대부분 루시드 그룹 트림의 가격은 10만 달러 인상이다. 월가에서 루시드 그룹을 다루는 분석가의 36%는 매수 등급의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 월가의 목표 주가 평균은 7.5달러 수준이다. 루시드는 올해 들어 44% 하락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6%나 올랐다. 바이두 2025년 레벨 4 자율주행 대규모 상업화. 중국에서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바이두가 2년 후면 레벨 4 자율주행이 대규모 상업화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상하이 증권보 보도에 따르면 리전이 바이두 자율주행 담당 부사장이 5일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개최된 지능형 네트워크 연결 자동차 포럼에서 고사양의 자율주행이 중국 일부 지역의 복잡한 도로에서 실제로 운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2025년이면 중국의 어느 도시는 레벨 4 자율주행의 대규모 운영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자동차공학회가 정의한 자율주행은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구분된다. 레벨 4 자율주행은 대부분의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뜻한다. 특정 지역, 도로 유형, 날씨 조건 등에 따라 일부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환경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리전이 부사장은 2025년이면 자율주행이 넘어서기 힘든 기술적 경지를 넘어서 일반 서민들의 실생활에 융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리전이 부사장은 미래의 스마트카는 바퀴가 4개 달린 대형 휴대폰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스마트 로봇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자율주행은 시장 초기 단계에서 대중화 단계 초입에 진입했고 향후 2년여가 스마트화를 시연하는 핵심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에서 3년 후가 되면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량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 전기차 배터리도 1일 렌탈한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루 단위로 전기차 배터리를 빌려주는 서비스다. 중국 인민망은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가 1일 단위의 배터리 업그레이드, 렌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니오가 처음 선보인 이번 서비스는 니오 전기차 소비자에게 배터리 교체 시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표준 주행거리 배터리 팩을 하루 단위로 롱레인지 배터리 팩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단기간 대용량 배터리 팩을 임대하면 장거리를 이동할 경우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다. 1일 비용은 하루당 50위안으로 알려진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터리 업그레이드 렌탈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후불 결제도 가능하다. 또 니오 배터리 교체소가 위치한 중국 모든 도시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